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미국 방송에 소개되며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는 화려한 축구 이야기 속에서 가려져 있던 한 여성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손흥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선수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한 가족의 희생, 그리고 세상을 울린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처음 런던에 왔을 때만 해도 영어도 서툴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죠. 하지만 축구라는 공통 언어는 모든 장벽을 넘게 해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처음 보았던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여름, 잦은 비가 오락가락하던 토트넘 호스퍼 구장 앞. 수많은 팬들이 우산을 받쳐든 채 새로운 동양인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 작은 체구로 뭘 해낼 수 있겠어? 제 옆에 있던 한 노기자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30년 넘게 취재한 베테랑의 냉소였죠.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힘든 리그거든요. 덩치 큰 선수들이 거칠게 부딪히는 곳에서 저 왜소해 보이는 동양인 청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낯선 땅에 서 있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 페달을 밟던 순간의 설렘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청년은 런던의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첫 시즌부터 그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쏟아냈죠. 영국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경기장은 손 함성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팬들은 그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영광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봄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 심각한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TV 화면으로 본 그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 긴장한 기자들의 수척, 카메라 플래시의 번쩍임 속에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 한국인 여인.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얀 카디건을 입고 조용히 앉아 계셨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계속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울지 마라 하시며도 눈가가 붉어지던 제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손흥민 선수의 가족분이신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흥민이 어머니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고향에서 먼 길을 건너온 편지를 받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병실에 들어가며 아들에게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운 손흥민 선수가 편지를 받아 펼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화려한 스타보다 한 인간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그 문장. 그날 저는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변치 않는 신뢰인지 깨달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한국에서 날아온 친척들이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으로 보이는 분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흥민이는 강한 아이야 라고 말하자 이모로 보이는 여성분이 그래도 걱정돼 죽겠어라며 눈물을 훔치셨죠.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 만난 가족의 힘, 모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오래 전 고향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짧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지도자, 손흥민의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에 나서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죠. TV 프로그램마다 그를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셨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손흥정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아들을 지켜온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손흥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아버지는 전면에 섰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여러 번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가족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어머니는 저는 괜찮아요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촬영 스태프가 어머니도 함께 앉으시죠라고 권해도 그녀는 저는 뒤에 있을게요라며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음을 감추려는 듯 조용히 웃어넘겼죠. 한 번은 제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왜 인터뷰를 안 하시나요?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니까요. 말 한마디보다 밥 한 끼 더 챙겨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엔 누구나 앞에 나서려 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하죠. 심지어 아이가 상 하나 받아도 SNS에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대가 아니라 부엌에서, 카메라 앞이 아니라 아들의 등 뒤에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론 앞에 나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조차 남아있는 것이 드물었죠. 제가 손흥민 관련 기사를 쓰면서 가족 사진을 찾아봤을 때 어머니가 나온 사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멀리서 찍힌 흐릿한 뒷모습이거나 가족단체 사진 한쪽 구석에 작게 계신 모습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만큼은 손흥민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아버지가 엄격한 훈련을 시킬 때면 어머니는 물과 수건을 들고 곁을 지켰습니다. 흥민아, 힘들지?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면 아버지 손흥정 씨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애가 나약해진다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두 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 정도는 해야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참았습니다. 남편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대신 밤이 되면 살그머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발을 주물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래, 알아. 우리 아들 힘들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그녀의 위로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 아들이 버틸 수 있는 단 하나의 숨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로 떠난 뒤 외로움에 지쳐 전화기를 붙잡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는 다음 날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2시간 넘는 긴 여정도 그녀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어머니의 손에는 두 개의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옷가지, 다른 하나는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미역국 재료, 고추장, 심지어 누룽지까지
집의 맛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엄마가 왔다.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었지? 그 순간 강한 척하던 손흥민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6살 소녀는 여전히 엄마 품이 필요했던 아이였던 겁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함부르크에 머물며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밤이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보다 건강히 웃는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흥민아, 오늘 훈련은 어땠니? 응, 괜찮았어. 근데 감독님이 또 독일어로 빨리 말해서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자, 엄마가 끓인 미역국 먼저 먹자.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아들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밀은 화려한 기술이나 훈련이 아니라 집의 맛과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런던 병원에서 마주한 한 장의 편지는 제 기자 인생 30년을 통틀어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취재 현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우승 세리머니와 패배의 눈물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축구장에서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도 팬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담담하게 글을 썼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면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프로기자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눈가도 젖고 말았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내려가는데 그것은 기사 제목이나 경기 기록이 아닌 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흥민아, 엄마야. 지금 많이 아프지? 병원 침대는 불편하지 않니? 세계적인 스타의 커리어를 논하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팀 성적은 어떻게 될까? 계약에 문제는 없을까? 같은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었죠. 그저 병원 침대가 불편하지 않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만 걱정하는 편지였습니다. 그저 아들의 통증을 걱정하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깊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골을 넣을 때마다 엄마는 정말 기뻤단다. 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에도 그랬어. TV로 내가 쓰러지는 걸 본 순간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통역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도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국적도 언어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녀 역시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언어는 국적을 넘어 모든 부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관계자들은 계약서와 수술 일정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주면 뛸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 8주는 봐야 합니다. 숫자와 날짜, 돈과 복귀 그들의 관심은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 어머니의 편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공을 못 차도 괜찮다. 엄마에겐 내가 축구선수이기 전에 소중한 아들이니까. 살아서 건강하게만 돌아와다오.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토트넘의 에이스, 아시아의 자랑이라고 불러도 어머니에게 손흥민은 단 하나의 이름, 내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손흥민 선수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토트넘 구단도 공식 성명을 냈죠.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아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스포츠 채널이 이 사연을 특집으로 다루자 미국 아침 방송에도 소개되며 파장이 전 세계로 번진 겁니다. 스타의 뒤에는 언제나 가족의 그림자가 있다. 손흥민의 어머니는 그 무엇보다 강인하다. 방송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한 할머니는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나도 똑같이 겪어봤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을 봤던 한 아주머니도 카드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소년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카드마다 적힌 이름은 손흥민이 아니라 어머니께였습니다. 이게 다 저한테 온 건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흥민 어머니가 물었을 때 통역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에 감동한 겁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꽃을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 뒤에서만 계시던 분이 처음으로 세상의 조명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메일이 아닌 종이 위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흥민의 어머니 편지를 들은 뒤라 그런지 제 글씨가 유난히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스타를 만든 건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과 믿음이라는 사실을요. 놀라운 건 그 편지 한 장의 울림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커피를 들고 지하철로 뛰어가는 직장인들, 요란한 택시 경적, 서둘러 걷는 사람들. 저도 뉴욕에 몇 번 출장을 갔었는데 정말 정신없는 도시더군요. 아침 7시면 이미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모두가 바삐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지요. 커피 한 잔 들고 뛰어가다 부딪혀도 쏘리. 만 외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BC 방송의 간판 앵커 로빈 로버츠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 오늘은 그의 골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수줍게 웃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 여성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스타가 아닌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미국 전역의 수백만 가정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들에게 이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스튜디오가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음향 기사도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마이클 존슨 새아이의 아버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불과 일주일 전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기억이 겹쳐졌던 겁니다. 웃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사히만 돌아와다오. 마이클은 속으로 되뇌었던 그 말을 손흥민의 어머니가 대신 편지로 써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순식간에 해시태그 손의 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만 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스타를 만든 건 축구장이 아니라 집에서 흘린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들은 야구를 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홈런을 치든 삼진을 당하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손흥민 어머니가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아버지는 발레를 하는 딸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딸의 발끝이 피투성이가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든 안 서든 엄마에겐 넌 이미 최고야. 로스앤젤레스의 한 라디오 쇼에는 청취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청취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의대에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전 음악을 하고 싶었죠. 결국 아버지와 10년간 말도 안 했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10년 만에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튜디오는 침묵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일면에 손흥민 어머니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더 사일런트 히어로 비하인드 더 스타.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는 선수에게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 선수를 만든 어머니의 눈물은 보지 못한다. ESPN 스포츠 채널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마더스 러브 노우즈 노 브라더스.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땡큐 손스 마더. You remind us what truly matters. 고맙습니다, 손의 어머니.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백발의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란다. 그날 밤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 장의 편지. 그 작은 종이가 대서양을 건너 수백만 가정을 변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다치지 않을까? 또 쓰러지지 않을까? 전 세계가 손흥민의 플레이에 환호할 때 어머니의 눈은 늘 불안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조용한 집 거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영국에선 깊은 밤. 창밖으론 런던의 차가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의 불빛만이 커튼 사이로 스쳐 지나갔죠. 그 적막한 밤,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밤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꼭 쥔 채 무릎 위에는 묵주를 올려놓고 옆 탁자에는 식은 차 한 잔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길. 경기가 시작되면 그녀의 심장은 아들의 발걸음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선수가 거칠게 달려들 때마다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왜 저렇게 거칠게 하냐. 거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대답해줄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응원하고 혼자서 걱정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경기에서 손흥민이 잔디 위에 쓰러졌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일어나지 못하자 어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흥민아, 제발 괜찮은 거지? 다행히 잠시 후 그는 일어나 다시 뛰었지만 어머니의 손은 한동안 떨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될수록 어머니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혹은 집안 조용한 방 한켠에서도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골을 못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그 기도는 세상의 어떤 트로피나 상보다 더 소중한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어머니는 늘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민아, 어디 안 다쳤지?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했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그 짧은 대화가 끝나야만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흥민이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로 뒤덮였고 동료들은 그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골 넣은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먼저야.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우승골을 넣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긴 하죠. 하지만 걱정이 더 커요.
골 넣으려고 너무 무리하니까요. 다칠까봐요. 그녀의 대답은 세상 부모가 다 알 수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결승전. 경기 전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떨림을 단번에 알아챘죠. 엄마, 나 오늘 꼭 이겨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흥미나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이기는 것보다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그날 손흥민은 골을 넣었고 팀은 우승했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그를 비추며 트로피가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 후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그리고 안 다쳤어요.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울먹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트로피보다 더 값진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왔으니까요. 세상은 손흥민의 골을 기억하지만 저는 그 뒤에서 매일 밤 기도하며 울고 웃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웃으며 보내고 울며 기다리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은 마침내 다시 경기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3월의 햇살로 눈부셨습니다. 6만 관중이 숨을 죽인 채 단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취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지만 솔직히 기사를 쓸 정신이 아니었죠. 주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 선수의 복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3분, 교체 카드가 올랐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손.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 VIP석. 손흥민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손웅정 씨가 아내의 손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믿어야죠. 우리 아들을. 하지만 그의 손끝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8분, 드디어 순간이 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을 잇따라 제쳤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슛! 공이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6만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베테랑 기자가 이상하네. 왜 동료들에게 안 가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보통 골을 넣으면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말이죠. 그는 천천히 관중석 VIP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한국식 큰절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손흥민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광판에 어머니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영국 해설진이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지금 우리는 축구 그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건 골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마틴 타일러의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 있던 앤디 타운샌드 해설위원은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30년 넘게 축구를 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기록보다 트로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진짜 선수야. 골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거든. 한 젊은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짜 효도란다. 꼭 기억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 선수, 오늘 골 세리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흥민은 붉어진 눈가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항상 기도하며 지켜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오늘 골은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VIP석을 나서던 어머니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께 큰절을 했는데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보다 다치지 않은 게 더 기뻐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뛴 것, 그게 제일 좋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SNS는 손흥민의 절 장면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시태그 손투 히즈마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세리머니 축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공유했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은 비었지만 그날의 감동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한 아들의 효심과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 되어 세상을 울린 밤이었습니다. 2025년 손흥민 선수는 미국 LAFC로 이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첫 시즌을 맞아 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의 일상을 취재하게 되었죠. 그때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은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스타 선수들은 자신의 화려한 경기를 기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집 거실을 비추자 어머니가 수줍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리며 웃음을 숨기려 했죠. 제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잠시 창밖을 바라본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민이는 공만 차면 행복해하던 아이였어요. 밥 먹으라 불러도 안 들어오고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때 독일로 보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직 어린데 제품을 떠나보내야 했으니까 공항에서 뒤돌아보며 손 흔들던 아이를 보고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한참을 혼자 울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경기를 볼 때마다 기도해요. 제발 다치지 마라.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골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때 손흥민이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이른이 돼도 엄마한테는 늘 아기지. 짧은 대화에 촬영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늘 말해요. 내가 축구를 그만둬도 괜찮다. 살아만 있어도 웃고만 있어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거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스타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소박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30이 넘은 사내가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였죠. 엄마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아주렴. 어머니는 아들의 볼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오늘 같은 장면은 처음입니다. 이건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부엌에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해줘야 제맛이지. 넌 그냥 앉아 있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아버지 손흥정 씨, 동생, 그리고 손흥민까지. 그 순간만큼은 세계적인 스타가 아닌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 손흥민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어머니는 옛 앨범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처음 축구화 신었을 때 사진이야. 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더 고맙지.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서로 말없이 사진을 넘기는 두 사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걸 보여줬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LA 극장에서 열린 특별 시사회.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땡큐 손스 마더. 무대에 오른 어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1000명의 관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짧은 글이 덧붙었습니다. 맘, you are my everything. 엄마, 당신은 제 전부예요. 단 4마디의 글에 1000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게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 제가 실패해도 다시 웃을 거라는 믿음. 그 신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팀이 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아버지께 혼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그 순간 손흥민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자신답게 살아가길 바랐던 겁니다. 그것이 곧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해 전 병원에서 보았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그 문장은 세월이 흘러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사람들이 저를 특별한 선수라고 하지만 사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에요. 그냥 자식을 믿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엄마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똑같이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치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살아서 웃어주기를. 영국은 후회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양 선수가 뭘 하겠어라며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그의 위대함은 기술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온다. 미국은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매일 손흥민 어머니를 향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부모 노릇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한국은 울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성적만 강요한 건 아닌가. 아이를 믿어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기자입니다. 평생 수많은 특종을 썼지만 가장 깊게 남은 건 손흥민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책상 서랍에는 오래전 그녀가 제게 건넨 쪽지가 아직 있습니다. 기자님, 우리 아들 이야기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가 다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저는 관중석을 살핍니다. 그곳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골을 넣을 때 흘리는 조용한 눈물, 경기가 끝나고 지어 보이는 안도의 미소.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자라줘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손흥민의 화려한 골을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 뒤에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런던에서 함부르크에서 토트넘에서 그리고 이제는 LA까지 아들이 세계를 누비는 동안 그의 뿌리는 늘 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은퇴하는 날 꼭 와주세요. 그날 제일 먼저 할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엄마께 꽃다발을 드릴 겁니다. 평생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날을. 엄마, 저 잘했죠?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장했다. 그 대화를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진심의 이름은 손흥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은 화려한 말이나 엄격한 훈련이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의 어머니는 말없이 그러나 가장 크게 그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